이번 시간에는 9장 5절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우선 3차원 공간에 있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두 개 꺼내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4차원, 5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꺼내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3차원 공간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는 좌표가 A1, A2, A3 이렇게 표현되고 B라는 벡터는 B1, B2, B3 이렇게 좌표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두 벡터 A하고 B의 내적이라는 것을 기호로는 A.B 이렇게 다트,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합니다. A.B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 값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즉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을 내적이라고 불러요. 자, 우선 내적이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를 꺼냈어요. 좌표가 하나의 벡터는 2, 4, 또 하나의 벡터는 3, -1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합니다.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해서 첫 번째 성분끼리 2 곱하기 3, 두 번째 성분끼리 4 곱하기 -1 그 두 개의 결과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 -4 이렇게 해서 2가 되지요. 어렵지 않죠? 몇 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꺼냈건 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3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를 꺼냈어요. 한 벡터의 좌표는 -1, 7, 4. 또 하나 벡터의 좌표는 6, 2, -2분의 1. 내적이 얼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합니다. -1 곱하기 6.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7 곱하기 2.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합니다. 4 곱하기 -2분의 1. 그 결과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이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 앞에서 표준 기저 벡터로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됐어도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벡터가 i 플러스 2j-3k, 두 번째 벡터가 2j-k,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냐라고 하면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i 앞에 곱해지는 성분이 첫 번째 성분, 그래서 1입니다. j 앞에 곱해지는 성분이 두 번째 성분, 2지요. k 앞에 곱해지는 성분이 세 번째 성분, -3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는 좌표로 1, 2, -3이지요. 두 번째 벡터는 i 앞에 곱해진 건 여기 i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0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0, 두 번째 성분은 j 앞에 곱해져 있는 2, 세 번째 성분은 k 앞에 곱해진 성분 -1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벡터는 0, 2, -1. 자, 그럼 똑같아요. i 앞에 곱해져 있는 수끼리 곱하고 1 곱하기 0, j 앞에 곱해져 있는 수끼리 곱하고 2 곱하기 2, k 앞에 곱해져 있는 수끼리 곱하고 -3 곱하기 -1. 그리고 다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7이네요.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이 내적이 어떤 성질을 갖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A라는 벡터와 자기 자신, A라는 또 그 벡터의 내적, A.A. 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이지요. A와 A의 내적, A.A. 이 값은 당연히 A의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A1의 제곱 플러스 A의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A2의 제곱 플러스 A의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A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A라는 벡터의 좌표가 A1, A2, A3 이렇게 될 거니까 좌표를 제곱해서 더한 거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A라는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만 없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A의 크기를 제곱한 거죠. 해서 A와 A의 내적은 A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성질은 A.B는 A의 첫 번째 성분과 B의 첫 번째 성분, A의 두 번째 성분과 B의 두 번째 성분, A의 세 번째 성분과 B의 세 번째 성분 이것을 곱하고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곱할 때 그 각각의 좌표라는 것은 실수니까 당연히 실수는 곱할 때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는 순서를 바꿔서 B1, A1 플러스 B2, A2 플러스 B3, A3. 그렇죠?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값은 B.A, B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의 내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은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A.B는 B.A다. 어렵지 않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적은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분배될 수 있어요. A.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 어려운 거 없죠? A하고 B 플러스 C의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끼리,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할 텐데 A의 I 번째 성분은 AI, B 플러스 C의 I 번째 성분은 BI 플러스 CI. 그렇죠? 곱하게 되면 AI와 BI 플러스 CI를 곱한 거니까 분배해서 AI 곱하기 BI 그리고 플러스 AI 곱하기 CI 이렇게 되죠. 그렇죠? A와 B로 이루어진 것을 먼저 쓸 수도 있어요. 덧셈 순서 바꿔도 되니까. 그렇다면 그 값은 A.B일 거고 그 다음에 A와 C로 구성된 것을 나중에 써주면 그 값은 A.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벡터에 스칼라가 곱해져 있다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스칼라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스칼라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두 개의 벡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평행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때 곱해지는 스칼라가 0보다 크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곱해지는 스칼라가 0보다 작으면 그렇다면 두 벡터는 서로 반대 방향, 180도 회전되어 있는 방향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럴 때 어떤 벡터가 어떤 벡터의 스칼라배로 표현됐어요. 그런 벡터와 또 다른 어떤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당연히 첫 번째 성분 알파 A1, B의 첫 번째 성분은 B1, 두 번째 성분은 알파 A2, B의 두 번째 성분은 B2, 알파 A의 세 번째 성분은 알파 A3, B의 세 번째 성분은 B3. 그렇죠? 대응하는 것끼리 곱하고 더할 거니까 알파라는 값과 AI, BI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알파도 AI도 BI도 전부 실수니까 곱하는 순서 바꿔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가 B에 곱해져 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 알파 B.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를 그냥 가장 마지막에 곱해도 돼요. 그래서 A. B 계산하고 거기다가 알파를 곱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특별한 벡터가 있었죠. 계산을 위해서 좌표가 모두 0인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 벡터를 0벡터라고 불렀죠. 0벡터와 어떤 벡터의 내적은 당연히 0입니다. 0벡터의 좌표는 0, 0, 0. 그렇죠? A의 좌표는 A1, A2, A3.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0이 곱해져요.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할 때도 0이 곱해지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할 때도 0이 곱해져요. 다 0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도 0이지요. 해서 0벡터와의 내적은 0이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타라는 값이 두 벡터 A하고 B의 사이의 각이다라고 하면 두 벡터의 내적 A.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여보겠습니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표준 위치로 가지고 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시점을 원점에 맞춰놓고 같은 방법으로 평행 이동한 겁니다. 표준 위치에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시점이 원점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사이각이 세타다라고 했으니까 이 각이 세타일 거고, 그렇다면 여기 A의 끝점에서 B의 끝점까지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산하는 법칙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예,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종점은 B입니다. 그렇죠? 예, 이 화살표의 시점은 A네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화살표는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니까 B-A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삼각형이 하나 생겼어요. 각을 하나 알고 있고, 그렇죠? 이 변의 길이는 B라는 벡터의 크기입니다. B의 크기. 이 변의 길이는 A라는 이 벡터, 이 화살표의 크기예요. A의 크기.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변의 길이는 이 화살표가 B-A니까 B-A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삼각형에서 세 변을 알고 지금 이 각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제2법칙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 각과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의 제곱 B-A의 크기의 제곱. 이것은 코사인 제2법칙이 뭐냐? 이 변의 제곱 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이 변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 길이 A의 크기, 이 길이 B의 크기, 그리고 사이값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값이, 이것이 코사인 제2법칙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양변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부터 B-A의 크기의 제곱은 금방 앞에서 본 성질에 의해서 B-A와 B-A의 내적이에요. 그렇죠? A.A는 A의 크기의 제곱이다라는 성질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자, 그렇다면 이걸 분배를 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을 하나로 보고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B-A.B 마이너스 B-A.A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걸 가지고 또 분배를 해요.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분배되는 성질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B.B 마이너스 나가고 마이너스 A.B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A 그렇죠? 이 마이너스가 나가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A.A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A.B하고 B.A는 순서에 관계없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걸 2배 해서 2배의 A.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B.B 마이너스 2A.B 플러스 A.A 그렇죠? 근데 B.B는 B하고 B하고의 내적이니까 B의 크기의 제곱 A.A는 A와 A의 내적이니까 A의 크기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A의 크기의 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제 이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 값이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A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같은 거죠. 그렇다면 양쪽 비교해서 A의 크기의 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고요. B의 크기의 제곱 역시 같은 게 한 번씩 있으니까 상쇄시키면 됩니다. 그럼 남는 것끼리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하고 마이너스 2 A.B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 상쇄돼서 없어지죠? 이제 남은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A.B는 이쪽에 남은 거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주면 되겠죠.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이 값과 같아요. 자, 그런데 세타는 두 벡터 사이각이니까 두 벡터의 사이각이 필요하다면 코사인으로 표현된 거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역삼각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아크 코사인. 그렇죠? 해서 두 벡터 사이각 세타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벡터 사이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의 예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벡터 A와 B가 그 길이, 두 벡터의 크기, 그것이 각각 A의 크기는 4고 B의 크기는 6이다. 그리고 두 벡터 사이의 각이 3분의 파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A 닷 B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이론을 쓰면 됩니다. A 닷 B는 기억해 두세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크기와 사이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A의 크기는 4, B의 크기는 6, 세타 두 벡터 사이각은 3분의 파이. 그러니까 A 닷 B는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렇죠?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6 곱하기 4, 24가 곱혀져 있으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A 닷 B는 12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벡터 사이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각 세타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세타는 그 코사인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 닷 B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제 3번 보세요. 두 벡터,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A라는 벡터의 좌표는 2, 2, 마이너스 1, B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 2. 두 벡터 사이각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식을 쓰면 되겠죠. 두 벡터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값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그렇죠? 좌표가 2, 2,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계산하면 루트 안에는 4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다 더해서 9, 루트 9, 3이죠. A의 크기는 3입니다. B의 크기는 역시 좌표를 제곱해서 다 더하고 루트. 그렇죠? 근데 B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 2니까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고 루트. 그렇죠? 다 더하면 25, 9, 4 더해서 38. 그러니까 루트 38.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 닷 B 또 필요하지요? A 닷 B는 좌표끼리 곱하면 돼요. 첫 번째 성분끼리 2 곱하기 5, 두 번째 성분끼리 2 곱하기 마이너스 3, 세 번째 성분끼리 마이너스 1 곱하기 2. 다 더하면 내적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2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적은 2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 다 됐죠? A의 크기 3이었어요. B의 크기 루트 38이었어요. 내적 2였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3 루트 38분의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두 벡터 사이각은 세타입니다. 아크 코사인 하고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크 코사인 이 값을 갖다 놓으면 되죠. 3 루트 38분의 2. 그렇죠? 이것은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고요. 근사값을 계산하면 대략 도로 표현했을 때 84도 정도 됩니다. 근데 굳이 대략 84도다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값으로 아크 코사인 3루트 38분의 2다.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예,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면 도로 표현했을 때는 83.9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 예, 도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이각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타라는 것이 두 벡터 사이의 각이다 그러면 금방 봤듯이 A.B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고 하면 사이각이 90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수직이다. 예,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각, 이렇게 된 각이 2분의 파이다. 예, 90도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A.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수직이니까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해도 0하고 곱해졌으니까 전체 결과는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벡터 A와 B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이각이 90도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보니까 두 벡터의 내적 A.B가 0이다라는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은 내적이 0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이각을 구하는 그 작업이 조금 복잡하다,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좌표를 가지고 내적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가 2i 플러스 2j 마이너스 k. 그렇죠? 좌표로 쓰면 2, 2,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벡터가 5i 마이너스 4j 플러스 2k. 좌표로 쓰면 5, 마이너스 4, 2가 되겠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금방 했던 것처럼 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분끼리 2 곱하기 5 곱합니다.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 다 더하면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적이 0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결론을 주면 되죠.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벡터의 사이값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사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그림상에서는 첫 번째 그림상에서는 두 벡터 사이각이 90도보다 작은 모양이죠. 그렇죠? 하지만 두 벡터 사이각이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어떻게 있던 이 두 개의 벡터는 우리가 표준 위치에 놓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시점은 전부 원점 0,0,0이니까 그 종점만 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를 좌표로 표시해서 우리가 벡터 파트만 쓰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공간상에 있는 점처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벡터와 점은 그냥 동일시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B라는 벡터를 이렇게 점, 종점, 이 점만 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점을 이 B라는 벡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A라는 벡터는 지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A라는 벡터를 포함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이걸 지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땅, 이렇게.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B라는 벡터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면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다시 벡터라고 생각하면 시점에서 시점 원점, 여기 원점에서 이 떨어진 이전까지 가는 이 화살표로 표현되는 벡터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도 두 번째 그림에서도 여기 땅에 이 점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화살표가 생기죠. 그렇죠? 이 화살표를 우리는 B의 A 위로의 벡터 사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형,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해서 프로젝션이란 뜻으로 PROJ까지만 쓰겠습니다. 프로젝션 하는 뜻이에요. PROJ. 해서 PROJ라고 쓸 거고요. A에 떨어뜨렸죠. A는 반칸 내려서 쓸 겁니다. B를 떨어뜨렸죠. B는 프로젝션하고 같은 줄에 쓸 겁니다. 의미는 projection of B예요. B의 projection, B의 사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A에 떨어뜨렸어요. onto A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rojection of B onto A 그런 뜻입니다. 해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그냥 projection AB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것을 벡터 사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프로젝션 A, B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B 곱하기 A 이렇게 계산됩니다. A의 크기라는 건 스칼라예요. 그렇죠? A.B 역시 계산하면 스칼라입니다. 그렇죠? 좌표를 곱하고 다 더했으니까 A라는 것은 벡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벡터에 A의 크기 제곱분의 A.B라는 스칼라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하고 평행인 방향이겠죠? 아까 그림처럼.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 B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B를 A라는 벡터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벡터가 생겼어요. 여기서 이만큼. 그렇죠? 이것이 프로젝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A하고 B 사이 각이 90도보다 작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90도를 넘어가도 같은 방향으로 부호를 바꿔주고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원래하고 똑같아져요.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이 하나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그러면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죠. 단위 벡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만큼 이 사용된 이 프로젝션 이것의 크기 이만큼을 갖다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A의 크기분의 1 곱하기 A지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크기를 갖다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는 B니까 길이가 B의 크기일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값은 밑변이고. 그렇죠? 그런데 빗변이 B의 크기니까 각은 세타고 그렇다면 밑변은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A.B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해서 A의 크기분의 A.B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 값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프로젝션 A, B는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 A의 크기분의 1 곱하기 A 여기다가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그 값이 A의 크기분의 A.B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A의 크기분의 A.B가 여기에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모에 A의 크기가 두 개 있으니까 A의 크기의 제곱, 분해, 그리고 A.B, 분자. 그렇죠? 그것이 A라는 벡터에 곱해져 있는 거네요. 이해됐죠? 이렇게 반대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해서 여기 벡터 사형, 프로젝션 A, B는 결과가 뭐냐? B를 A에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 곳의 크기의 제곱 분의 두 벡터의 내적 곱하기 떨어뜨린 곳이 표현하는 벡터. 어렵지 않죠? 떨어뜨린 곳의 크기의 제곱분의 두 벡터의 내적 곱하기 떨어뜨린 곳.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럴 때 여기 곱해져 있는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이름이 있어요.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 위로의 B의 역시 사형이라고 할 텐데 스칼라 사형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스칼라 사형, 성분 역할을 한다고 해서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COMP까지만 씁니다. 예, 읽을 때에는 컴포넌트 A, B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의미는 컴포넌트 of B onto A 그런 의미입니다. B의 컴포넌트인데 A 위로 onto A 위로 떨어뜨렸을 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미 계산이 되어 있죠. 예, 컴포넌트는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 값은 A의 크기분의 A.B였어요. 스칼라죠? 그렇죠? 예, 컴포넌트 AB는 A의 크기분의 A.B 떨어뜨린 곳의 크기분의 두 벡터의 내적.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벡터 사형은 벡터입니다. 스칼라 사형은 스칼라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벡터 사형은 수가 아니고 벡터예요. 어떤 벡터? 좌표 3개 있는. 그렇죠? 스칼라 사형은 벡터가 아닙니다. 어떤 수입니다. 그렇죠? 예, 벡터 사형은 벡터고 스칼라 사형은 스칼라다.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두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벡터 사형, 프로젝션. 예, 프로젝션의 크기, 이건 벡터니까 크기가 있겠죠? 그 크기를 계산하면 예, 스칼라 사형의 절대값이 됩니다. 컴포넌트. 예, 이건 스칼라니까 이 같은 기호가 절대값이죠. 그렇죠? 네, 같은 기호로 써도 이 값은 스칼라니까 예, 의미하는 것은 절대값입니다. 프로젝션 AB는 벡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같은 기호를 썼어도 이건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절대값 기호를 사용했어도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2, 3, 1이고 B라는 벡터는 1, 1, 2다. A 위로 B의 벡터 사형과 스칼라 사형을 구해라 그랬어요. 벡터 사형은 A 위로 B의 벡터 사형이니까 프로젝션 AB. 그렇죠? 예, 반칸 내린 것이 떨어뜨린 곳입니다. 스칼라 사형은 역시 A 위로 B의 스칼라 사형이니까 컴포넌트 AB. 그렇죠? 예,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프로젝션 AB는 떨어뜨린 곳의 크기의 제곱분의 두 벡터의 내적 곱하기 떨어뜨린 곳. 그렇죠? 해서 벡터가 될 거고요. 스칼라 사형은 예, 떨어뜨린 곳의 크기분의 두 벡터의 내적 해서 스칼라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크기 계산해 볼까요? 루트, 제곱, 제곱, 제곱.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루트 안에서 4, 9, 1. 다 더하면 루트 14. 그렇죠? 예. 해서 크기가 루트 14니까 크기를 제곱하면 14가 됩니다. 그렇죠? 두 벡터의 내적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지요. 3 곱하기 1, 3이지요. 1 곱하기 2, 2지요. 그렇다면 다 더하면 3이지요. 그렇죠? 해서 예, 벡터 사형은 14분의 3 곱하기 a입니다. 근데 a는 좌표가 마이너스 2, 3, 1이에요. 거기에 14분의 3이라는 스칼라가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좌표로 계산을 해본다면 14분의 3을 안에다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겠죠. 두 번째 성분은 14분의 9가 될 거고 세 번째 성분은 14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스칼라 사형은 그냥 바로 계산이 되어 있죠. 네, 컴포넌트 AB는 A의 크기분의 A.B. A의 크기는 조금 전에 루트 14 계산했어요. A.B 조금 전에 계산했죠. 3이었어요. 루트 14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